모시고 스피치를 들어본 다음에 메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정선화 회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선화 회원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9기 정선아입니다. 네, 39기 홍보대사시죠. 네, 우리 회원님 먼저 제가 인바디 수치가 어느 정도 변했는지를 공유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155cm 작은 키입니다. 155cm세요. 네, 155cm이신데 56.7kg로 시작하셨으면 조금은 통통하신 상태로 빼독을 하게 되신 거네요. 네, 맞아요. 6kg가량이 체중이 줄어드셨고, 그 중에서 6kg인데 근육량은 늘고 지방이 빠져서 체지방률이 7.9%. 챌린지 성공하셨겠네요? 네, 성공했어요. 아,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좋으시겠다. 유지할 때도 TRNT 먹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들어가셨죠? 네. 몇 킬로까지가 목표이신 거예요? 뭐, 킬로그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많이들 네, 이야기해 맞아요. 주셔가지고, 네, 킬로그램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 48kg? 48kg 정도, 40kg 네, 후반대까지 빼는 게, 키가 아무래도 키에 비해 40kg 중후반대면 정말 예쁜 몸이 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체지방률도 20% 전후로 내려가실 것 같아요. 이번 챌린지도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요런 몸이셨어요. 어머나, 우리 회원님들 어머나.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배가 이런 배였어요. 이런 배에서 요렇게 변하셨습니다. 빼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원래 그 영유아 친구들하고 센터에서 촉감놀이를 하는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음, 되게 오랫동안 바닥에 앉아서 고개를 많이 낮추고 아이들과 시선을 맞춰야 됐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랑 목이랑 계속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자세가 안 좋고 또 시간도 없고 그래서 폭식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살이 계속 찌더라고요. 아무리 먹는 거를 조절하려고 해도 저녁에 피곤하니까 막 먹게 되고, 또 그렇게 또 바로 자게 되고, 또 아이들까지 키우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운동도 못하고 계속 먹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은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그 당근에서 저희 컨셉님을 그 갈바닉으로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빼독이 왜 중요한지 독소를 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빼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치는 얼굴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시거든요. 근데 여기 비포 사진을 보면 약간 기미도 있으셨는지 약간 어두운 얼굴 톤이세요. 지금은 진짜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주변에서 그런 네.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네, 듣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아직 좀 제 스스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욕심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건강해질수록 더 건강해지고 싶죠.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빼독을 네네네. 선배님들 사진 보면 빼독 막 더 계속 오랜 기간 하신 분들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빨리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 난 너무 부족해. 너무 멀었어. 자꾸 맞아, 그런 생각이 더 맞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어서 하실 수 있죠. 목표도 다시 잡게 되고, 바디 프로필을 또 개인적으로도 목표를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네네. 목적이 되니까. 빼독을 하고 나서 변화한 것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제가 살을 뺐으니까, 일단 살이 빠졌으니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인스타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 네, 전혀 안 했거든요. 살 인스, 빠지니까 SNS를. 네. 살이 빼기
살이 찔 때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셀카를 안 찍은 지. 네, 그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음. 그런데 SNS에 이제 되게 예쁘고 훌륭하신 분들, 인플루언서들 사진들 아니면 뭐 가까운 제 친구들 사진을 봐도 그냥 마음속에 계속 질투만 나니까 사기야. 음. 저건 다 사기야.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절대 인스타를 안 할 거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런데 그 사기를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보여주고 싶죠. 네, 네. 선아연님 이번에 워킹쇼 올라가시죠? 셀러브리티 무대에 네, 서시죠? 네. 그래서 더 완벽한 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뭐 건강이나 기분이나 이런 거에 변화는 어떠세요? 건강은 제가 처음에 우리 청수님하고도 만나서 아차산 갔었잖아요. 네. 그때쯤에 이제 시작할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아차산 갈 때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음, 그런데 운동도 하고 또 빼독도 하면서 꾸준하게 식습관이 바뀌니까 되게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차산이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언젠가는. 어, 그 뒤로도 계속 아차산을 가셨군요. 네네네. 이렇게 좀 갔는데, 어, 왜 이렇게 안 힘들지? 뛰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건단산으로 바꿨어요, 산을. 아, 그러셨어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코스로. 네네네. 네. 너무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야구 선수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밤마다 야식을 먹어요. 아, 네, 고기를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빼놓지 않고 항상 먹거든요. 밥 이외에 야식을 따로 먹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라면을 끓여주면서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쵸. 빼독하면 너무 항상 뺏어 신기하죠. 먹었거든요. 네, 항상 뺏어 먹었는데 그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맨날 뺏어 먹었는데 이제 안 뺏어 먹지 그랬더니 뺏어 먹은 게 아니라 그러다가 꼭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한 젓가락이 한 그릇이 되었었군요. 네.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변화구나. 그래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입맛의 변화. 네, 맞아요, 제가 맞아요. 39기 끝나면서 건면하고 건면 짜왕하고 그 한 박스씩 사놨거든요. 끝나고 먹으려고. 근데 건면 딱 2개 먹었어요. 딱 2개.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네. 그게 빼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좋으시겠다. 지금 이제 빼독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빼독을 이렇게 소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소개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빼독도 너무 좋지만 저는 저희 컨세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3.3을 되게 찬양하게 됐거든요. 찬양하, 찬양하시는구나. 네. 네, 정말 이 3.3이라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의 각 반마다 컨세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안 계시면 이런 효과가 이 90일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 만족스럽고 대단하다고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아, 사람들한테 맞아요. 소개할 때도 뭐 SNS에 보면 성공 사례들 엄청 많이 사진들 올라오잖아요. 다른 분들도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기획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뉴스킨에서는 3.3이 있으면서 다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리고 되게 봉사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감사드리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아, 부분을 되게 많이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요. 아니, 이거 저희 리허설 안 했잖아요. 그죠? 입 짜고 맞춘 거 아니잖아요. 그죠? 3.3 헬스클럽의 홍보대사 다우십니다. 맞아요. 네. TR90, 뭐, TR9, 제품은 너무 좋은 거는 두말하면 입 아프고, 음. 그런 좋은 제품을 가지고 3.3 헬스클럽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좋은 제품의 백도 발휘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네. 헬스클럽을 너무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네. 자, 그럼, 너무 좋은 게 네.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는데 그걸 바르게 좋게 잘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최혜경 쌤한테 트레이닝 받으신 거예요? 헬시클럽 찬양하라고? 들켰어요? 전혀 자,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이제 또 워킹쇼까지 최대한 건강해지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셀러브리티 무대에 서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피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헬시 클럽을 찬양해 주셨는데 이건 진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막 시작하셔서 2주가 되신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찬양한다라는 말이 좀 오글거리거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도 8주가 지나고 90일이 끝나고 나면 헬시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다라고 자연스럽게 헬시를 소개하는 날이 오실 겁니다. 오늘 스피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메인 강의는요. 네, 메인 강의 순서가 되었어요. 메인 강의는 바로 제가 강의합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요. 지금까지 주요하게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서 좀 이렇게 답변을 해드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저희가 정보글로 드리잖아요. 정보글로 상식들도 드리고, 밤미팅에서도 드리고, 소통방에서도 질문 올 때도 드리고 하지만 또 이게 잘 인지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미팅에서도 한번 나눠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빼동러 필수 상식이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는 빼동러잖아요.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시면 프로 빼동러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기수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컨설턴트 분들은 오늘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좀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채팅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주로 이 5가지 질문들 많이 하세요. 저는 원래도 하루 한 끼만 먹었어요. 그런데 살이 안 빠지던데 이렇게 하루에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번 레시피에 과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과일은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남들은 지금 막 2, 3%씩 빠졌다고 하는데 저는 체지방률이 올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식단하면 사실 TR 없어도 제품 없어도 살 빠지지 않을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호르몬에 대한 작용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 5가지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26반의 김하율 회원님은 4번 이렇게 식단하면 TR 없어도 빠지지 않냐라고 남편한테 메일 하셨대요. 제가 오늘 그 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예요. 하루 한 끼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그 간헐적 단식 하셔가지고 오전에서 오후 내내 굶으시고 저녁 한 끼만 드시는 분들도 주변에 왕왕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 몸에는요, 기초대사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면 우리 몸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깜빡거리고, 오늘은 심장을 100번만 뛰어야지? 이러지 않고 심장은 계속 자동으로 뛰고, 음식을 먹으면 위가 움직이고 장이 움직이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만 쉬어도 돌아가는 나의 몸의 이 모든 활동을 기초대사라고 해요. 플러스 하루에 일을 하거나 또 운동을 통한 활동량도 대사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 숨만 쉬어도 몸이 돌아가는 이 기초대사라는 걸 할 때 에너지원을 가져다 쓰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기계가 돌아가려면 연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기초대사를 할 때 쓰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끼만 드시면요. 일단 하루에 제가 기초대사를 할 때 필요한 양조차도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첫 15일, 현재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첫 15일 동안 먹는 것도 굉장히 저칼로리에 속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몸을 돌릴 때 에너지를 조금만 써야겠다. 많이 쓰다가는 얘가 고갈되겠다. 몸이 망가질 수도 있겠다. 죽겠다. 이렇게 전쟁 상태를 선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끼니의 횟수가 줄어들고 너무 하루 동안 적게 먹고 이러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쭉 가다가 어느 날 한번 과식할 수 있죠. 그런 게 전부 다 지방으로 축적되는 거예요. 얘가 언제 또 굶을지 모르니까 이거는 비상식약으로 축적해 줘야지 라고 하면서 전부 먹는 족족 지방으로 축적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 분들이 배부르게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만 배고프면 안 된다고 또 강조하죠. 규칙적으로 드세요. 충분히 드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함이 있어요.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인바디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바디 다이얼도 그렇고 뭐 서서 하는 인바디도 그렇고 내 기초대사량이 나오잖아요. 적어도 적어도 그 정도는 드셔주셔야 살이 오히려 잘 빠져요. 저도 조금 절식을 하면 더 많이 잘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 기초대사량이 1300인데요. 1000칼로리도 안 먹은 적이 있어요.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체중 감량을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더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운동수석님, 그리고 건강자문, 우리 강수석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칼로리를 너무 적게 먹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 거기에 운동까지 하신다라고 하면요. 보통 하루에 여자분들 기준으로 2000칼로리 정도를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 이상으로 먹어줘야 건강하게 요요 없이 체중 감량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한 끼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초대사량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규칙적으로 내 몸이 전쟁 상태를 선포하지 않도록 에너지원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물론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되겠지만 배고프셔도 안 돼요. 규칙적으로 에너지원을 넣어주셔야 하고 하루 동안 내가 먹는 양이 너무 적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과일에 대한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과일을 다이어트 할 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 또 당뇨가 있으면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이런 또 뭐 과일을 먹으면 속이 쓰리다. 과일을 먹으면 살이 찐다. 오히려 독이 된다. 뭐 이런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정답은 올바르게 먹으면 과일은 사람에게 이익밖에 안 줘요. 이득밖에 없습니다. 그 올바르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복만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은 공복에 먹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쌤들이 어떻게 계속 코칭을 해드리고 계시냐면 과일과 다른 음식을 먹을 때는 30분의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과일을 먼저 드시고 30분 뒤에 다른 음식을 드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기수랑 식단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혼선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다이어리를 보면 뭐 오이랑 사과랑 같이 먹고 견과류랑 과일이랑 같이 먹고 막 이렇게 같이 먹는 다이어리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시간차를 두셔야 그게 올바른 과일 섭취라는 거. 그래서 뭘 섞어 먹으면 일단 과일은 2, 30분 정도면 위를 빠져나가거든요. 소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과일을 먹으면서 다른 음식을 먹으면 이 다른 음식은 2, 30분 만에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소화되는 이 과일과 합쳐졌을 때 부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에 드셔주셔야 되는 거고요. 소화되는 시간이 과일은 2, 30분, 견과류 같은 경우는 1시간, 그리고 채소, 식이섬유가 든 채소 같은 경우는 2시간, 그리고 밥, 탄수화물, 밀가루 이런 것들은 3시간, 그리고 고기는 4시간. 이걸 짬뽕으로 섞어서 드시면 8시간 이상의 소화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서 활동할 때 써야 되는 에너지까지도 다 끌어다가 이 소화하는 데다가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쓴대요. 기초대사 중에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소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과일을 먹자고 하는 이유는 이 소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함인데 공복으로 계시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12시까지 공복을 유지한다라는 게 이걸 쭉 평생 할 수 있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공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건 과일인데 오전에 4시부터 12시까지는 전날 먹고 소화시킨 음식들을 배설하는 시간대이거든요. 그래서 배설에 에너지를 써야 되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첫 스타트가 오전이잖아요. 이때에 소화 에너지를 써버리게 되면 하루가 활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예를 들면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상 차려서 먹거나 뭐 커피에 빵을 먹거나 우유에 시리얼을 먹거나 이렇게라도 챙겨 드시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대단히 많은 소화 에너지를 쓰는 바람에 활력이 떨어지고 다시 커피를 찾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과일을 먹으면 뭐 갑상선이나 또 담낭이나 아니면 췌장이나 이런 많은 기관의 도움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소화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미팅 시작 전에 왜 이번 식단으로 바뀌고 나서 1, 2주 상간에 적으면 2, 3%에서 많으면 3, 4% 이상이 빠져버렸냐면 그냥 추측컨대 소화 에너지를 아껴서 활동에 더 썼기 때문에 지방을 더 많이 태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추천드렸고요. 보통 과일 드실 때 밥 먹고 먹거든요. 과일은 후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죠. 과일을 후식으로 먹으면 살이 찌세요. 그리고 과일을 다른 음식과 섞어서 먹었을 때 혈액 내에서 당이 잘 안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당뇨 수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에 먹고 되도록 오전 중에 공복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과일을 먹고 이런 것이 다이어트에 훨씬 도움이 되고 그리고 티알라인티를 다 드시고 나서도 이 식단은 아마 유지하기에 너무 좋은 식단일 거예요. 아마 행복하시죠. 당분도 섭취가 되고 식감도 충족이 되고 수분도 많아서 많이 먹어야지라고 차렸다가도 사과 하나 먹으면 충분히 배부르고요. 복숭아 하나 먹으면 너무 배부르고 포도 한 송이 다 먹으면 진짜 배부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화이버넷은 일반식 드실 때 드시면 너무 좋죠. 네. 과일이랑 사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도 같이 먹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는 말하지만 뭐 몇몇 컨설턴트 분들과 제가 올해 경험을 몇 달 동안 해본 결과 파이마넥스 제품을 같이 먹는 거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직접적으로 무리가 생긴다라고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가 가스 차는 거랑 속쓰림이거든요. 속쓰림? 빈속에 과일을 먹었을 때 속이 쓰린 거는 일시적이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그게 너무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쉐이크를 먼저 드시고 그 2시간 정도 지나서 오전에 간식으로 과일을 드셔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고요. 저도 위기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빈속에 과일을 먹었을 때 살짝의 속쓰림은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무리가 되지 않고 가스가 찬다거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과일 섭취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요. 올바른 과일 섭취는 몸에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은혜 언니, 저도 그 고민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 아들에게 아침에 과일과 쉐이크만 챙겨준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든든하게 아침밥을 챙겨주지 못했다라는 어떤 죄책감이 늘 있었는데, 이 식단을 만들게 되면서 많은 책과 이런 경험, 이런 누적된 결과물을 봤을 때 잘했다. 오히려 잘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임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아침에 사과 아니면 복숭아 이런 제철 과일과 함께 쉐이크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점심시간에 와서 오후에 간식도 충분히 챙겨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건강을 보자면 그 든든한 아침 식사가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도 사실 의문은 있어요. 그 부분은 엄마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초반에 체지방률이 오르시는 분들이에요. 체지방률이요. 짧으면 4주 정도까지, 그리고 2주에서 4주 정도까지,
길면 90일 이상 계속 오르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면요. 저칼로리 식단을 너무 오래 하셨거나, 그리고 약물 복용을 좀 오래 하셨거나,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가 요요를 겪는 걸 많이 반복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몸이 얘 또 시작이네. 얘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막 지방을 끌어다가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 체지방률이 막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인바디를 해보면 체지방량, 지방의 무게가 실제로 올라가기도 해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지방이 늘지 않았는데 근육이 감소하면서 체지방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몸에 체성분, 근육이 얼마가 있고 지방이 얼마가 있고 뭐 내장 지방이 얼마가 있고 이런 비율을 봐서 보는 게 체지방률이잖아요. 그럼 근육이 감소하면 당연히 체지방률은 올라가거든요. 요런 경우. 체지방량은 뭐 줄거나 변동이 없는데 근육이 줄어서 체지방률이 올라간 경우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는 소고기 안에 마블링처럼 사람의 근육 안에도 그 노폐물과 지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체중이 막 늘어날 때 이 체중을 버티기 위해서 가짜 근육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벌크업 하실 때 막 먹잖아요. 체중을 늘리는 이유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늘려놓고 근육의 질을 바꾸는 과정을 거치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근육 안에 있는 노폐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감소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정리가 되고 또 너무 저칼로리여서 근손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 지난 후에는 일반식이 들어가시고 운동도 또 추가가 되고 이러면 근육량이 금방 회복돼요. 저도 근육이 적지 않은데요. 첫 15일 식단을 하면 근감소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15일이 지나서 일반식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칼로리가 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뭔가 요요 오는 것처럼 근육량이 다시 원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근감소와 상관없이 첫 번째 지방량이 진짜로 느는 분들은 나는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90일 동안 정말 변화가 없던 분이 90일 정도의 세팅 기간을 거치고 나서 4주 만에 90일이 끝난 4주 만에 10kg이 감량된 사례도 있었어요. 물론 챌린지는 성공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밸런스가 맞춰지고 나니까 체중이 감량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한 인지를 해보시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질문이에요. 네, 맞아요. 민병헌 회원님, 야구 선수이셨죠? 네, 맞아요. 헬스에서 건강 상식들이 아마 다시 재정립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 이렇게 식단하면 TR 없이도 살 빠지지 않나요? 네, 어느 정도는 빠질 수 있어요. 네, 어느 정도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TR라인티를 드시면서 현재 헬스클럽에서 제시하는 이 레시피를 했을 때, 초반에 막 짜고 자극적이고 뭐 빼독 전에 맛있었던 음식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입맛이. 요것부터 설명드리면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내 입맛을 결정하거든요. 우리 몸에 사는 세균, 고세균, 원생 생물, 바이러스 뭐 이런 걸 총 통틀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요. 미생물이라고 해요. 이 미생물이 90%의 생태계가 전부 장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식생활을 했던 대로 장 내에 미생물이 형성이 되어요. 바닷속에 고래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갈치도 있고 뭐 뱀장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태계가 존재할 때 건강한 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어만 있어. 막 해조류만 있어. 오징어만 있어. 이러면 건강한 생태계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했었던 식생활에 의해서 장내의 생태계가 결정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하지 못한 생태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걔네들이 먹고 살 만한 걔네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땡겨 하거든요. 초콜릿. 제가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초코파이, OS, ABC 초콜릿. 단순당을 되게 좋아했고요. 빵, 밀가루로 된 칼국수 특히 좋아하고 라면, 햄버거 이런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랬을 때는 장내 생태계가 엉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인 아토피도 엄청 심각하게 앓고 10년 동안 아토피가 치료되지 않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TR90를 먹으면서 식생활을 개선할 때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어요. 처음에 밀가루 끊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초콜릿 끊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TR90 덕분에 횟수를 처음부터 줄여나갈 수 있었고, 너무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먹고 싶어서 먹어도 맛이 없고.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까 우리 홍보대사님처럼 라면이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이런 TR90의 도움. 이것 때문에 식생활 개선이 많이 수월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큰 도움이에요. 두 번째, TR90는요, 살이 찌도록 바뀌어버린 이 유전자의 발현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많이 먹어도 많이 소비하게끔 몸이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식생활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몸이 팡 터지는 거죠. 풍선이 부풀다가 나중에 터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까진 버텨가던 몸이 자꾸만 망가진 식생활이 들어오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쬐끔만 먹어도,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주는 게 TR90T죠. 이거 식생활한다고 바뀌는 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된다 할지라도 기간의 차이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TR90를 드시면서 헬시에서 제시하는 습관 성형도 해보고 레시피대로 해보면 입맛 바꾸는 거, 체질 바꾸는 게 너무 수월하죠. 그리고 핏이나 점프 스타트 컨트롤 통해서 어떤 식욕이나 기분이나 스트레스 조절도 하면서 지방을 더 빨리 태우고 근육은 유지시키고 이런 도움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가적인 부분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래서 TR90를 먹는다고 100%도 아니고요. 식단을 한다고 100%도 아니에요. 빼독은 TR90와 헬시클럽이 합쳐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회원님들이 요요가 없이 삶이 바뀌는 애프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TR90 강의 들어서 알고 계시죠? 엄청 좋은 제품이에요. 시중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라고 난다 긴다 하는 제품들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비만 환자한테 처방을 하는 제품은 없어요. TR90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결과들이 만들어지고요. 일반 구매로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챌린지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챌린지만 집계해 봤을 때 지금까지 챌린지에 참여하신 분들이 13만 5천 명이 넘는데요. 진짜 많은 분들이 TR90를 찾아주고 계시고요. 더 신기한 건 이렇게 가격이 비싸다 하시는데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재구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만 5천 명 안에는요, 첫 구매자만 포함된 게 아니라 재구매자가 더 많다고 봐요. 저의 개인적인 회원분들은요, 한 번에 챌린지에 들어갈 때 재구매가 반, 신규가 반 이래요. TR90를 보약처럼 주기적으로 드십니다. 가격이 싸지 않은데도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TR 없이 식단에도 좋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TR이 주는 엄청난 효과는 일반적인 식생활의 개선으로는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빼독을 하면서 다이어트 하면서 꼭 아셔야 되는 호르몬들에 대해서 터치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이시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요, 적절히 먹었어. 이제 그만 먹어도 돼. 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은 운동을 해줄 때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도움이 되고요. 또 물을 수시로 자주 드셔주셔서 충분히 나의 필요량을 충분히 드셔주실 때도 잘 작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잘 잠을 주무셔 주시면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30번 씹기. OT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되고 있는 적당히 드세요. 이거 있죠. 30번을 씹으면 식사를 다 마치는 데까지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시거든요. 그러면 우와, 평소보다 많이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르네?
라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특히 이번에 일반식을 시작하시면 더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밥을 한 공기 먹고 한 공기 반을 먹고 두 공기를 드셨던 분들도 30번을 씹다 보면 반 공기를 먹었는데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시거든요. 이게 전부 렙틴이에요. 아, 우리 하율회원님은 30분을 넘게 걸리세요? 네,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요. 진짜로 천천히 드시거나 30분 동안 먹을 만큼 많이 드시거나 그렇겠죠? 이 렙틴의 효과를 잘 보셔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고요. 또 많이 드시게 되면 위가 늘어나잖아요. 위가 늘어나면 악영향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걸 정보글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반대요, 반대. 그렐린. 위절제술 하시는 분들 있죠. 너무 많이 먹어서 식욕 억제가 안 돼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저 그렐린이라고 나오는 부분을 묶는 거거든요. 잘라내거나 묶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억제가 돼요. 식욕이 억제가 돼요. 근데 식생활을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도루묵이에요. 또 똑같아져요. 저거는 배가 부른데 이미 많이 먹었는데 또 먹으라고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언제 많이 나오냐? 잠을요,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들한테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한번 실험해 보세요. 궁금하시면. 지금 식단을 되게 잘하고 계시다가도 잠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다음날 당 땡긴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당 땡기지? 이게 저 그렐린이 막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평소와 똑같이 배부르게 적절히 먹었는데 더 먹고 싶고 뭔가 부족하고 이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빨리 먹으시는 분들한테 이게 진짜 많이 작용돼요. 그래서 막 빨리 드시면요. 그렐린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천천히 드셔주셔야 돼요. 그리고 잠 부족하면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요. 잠이 부족하신 분들 신경 과민해지시는 거 아시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도 당이 땡깁니다. 왜냐하면 행복감이 줄어들어요. 행복감이 줄어드니까 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행복감이 줄어들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쾌락을 찾고자 하는 이 도파민이 조절이 안 되면서 막 쾌락을 찾고 싶어 하니까 또 당이 땡겨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잠을 못 주무시면 그렐린도 막 활성화되죠. 그리고 도파민 조절이 안 되죠.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죠. 이러니까 다음날 달달한 음료수, 초콜릿, 막 이런 거 아니면 빵, 밥 더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은요, 장에서 대다수가 만들어져요. 보통 대다수의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지는데, 저 호르몬은 장이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장이 대부분을 다 만들어요. 그러면 장을 파괴하는 식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장이 건강해지는 식생활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장을 파괴하는 3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방부제가 들어있는 거. 밀가루. 이런 거고요. 밀가루가 항생제는 좋은 균, 나쁜 균 막 장 상태를 완전 원자 폭격하는 거고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하고 항생제를 제외하고 밀가루, 방부제 들어있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분, 글루텐이라고 하는 게 장벽에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어서 유해균들의 먹이가 돼요. 그럼 막 가스가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장이 뚫리는 장누수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 밀가루. 두 번째, 또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인스턴트, 레토르트 이런 즉석식품들, 자연식이 아닌 것들 이런 거. 세 번째, 직화구이. 이 삼총사가 장을 망가뜨리는 베스트 3예요. 플러스 단순당도 그래요. 탄산음료수, 초콜릿, 사탕 같은 단순당.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고 맵고 이런 것들도 장에 자극적이죠. 그리고 단순당 같은 경우는 못 끊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 단 거 진짜 못 끊겠어. 그리고 매운 거 막 땡겨 하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 매운 음식 안에, 고추장 안에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그 설탕 땡겨 하시는 거거든요. 이 당을 못 끊으시면 배가 안 들어가세요. 내장 지방의 주범이거든요, 주범. 그래서 단순당을 끊으셔야 돼요.
어쨌든 장이 건강해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식욕 조절도 너무 자연스럽게 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계속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티솔.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몸을 어느 정도 긴장 상태에 두는 호르몬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는 상태가 되면 저 코티솔이라는 게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근육도 수축되고 심장도 빨리 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우리 누가 뒤에서 쫓아온다거나 아니면 되게 막 환경 안에서 내가 신경이 과민한 상태가 될 때 코티솔이 많이 나오죠. 근데 어느 정도 각성 상태의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이 코티솔도요, 잘 활용하시면 몸이 진짜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돼요. 언제 활용할 수 있냐? 새벽 4시부터 새벽 6시까지 코티솔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예요. 이 시간대에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도 요 시간대에 눈이 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때 일어나면 부담 없이 기상이 가능하대요. 이 코티솔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6시가 지나잖아요? 충분히 잤는데도 일어나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6시 전에, 12시 전에 취침하셔서 6시 전에 일어나시는 게 몸에는 가장 부담 없이 기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들을 활용하시면 우리 회원님들이 빼독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나온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정보글을 통해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재정립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많은 방대하게 퍼져 있는 정보들 싹 지우시고, 헬스에서 드리는 정보만 차곡차곡 쌓으셔서 평생 건강을 세팅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반식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물 마시기에 대한 습관에 대해서 반 미팅에서 터치 받으시고요. 한 주간 또 어떠셨는지 같은 반 회원님들과 이야기 나누시는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